자, 보자. 26쪽에 8번 연습 문제 8번. 잘 나와요. 8번가는 잘 나와요. PQ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그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비율적으로 맞게 3,49p가 Q가 12,5니까 요 P의 Y좌표 4보다는 야 Y좌표가 크니까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비율은 만들 필요 없어. 대충 위치만 맞게 그리고 여기 오고 그럼 어떤 특징을 갖느냐 POQ의 이등분선 POQ는 여기거든. 여기 이등분선을 끊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는 거지. 이등분 하는 선 그었더니 PQ 선분 PQ와 만나는 교점 X좌표 여기가 X좌표가 얼마가 나올 건데 그게 A분의 B로 나온대.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문제거든. 그럼 얘도 내각의 이등분선의 이제 삼각형에서 내각이 이등분 할 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좌표 평면으로 옮긴 거거든요. 여기가 이등분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M이라고 하면 OP 대 OQ는 PM 대 QM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OP 대 OQ는 PM 대 QM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OP랑 OQ는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이거 피타고라스 수거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해서 5고 루트 25가 돼서 요만은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라서 169가 돼서 루트 169 그러니까 169라서 13이 돼. OP 대 OQ가 5대 13이더라. 그럼 PM과 QM도 5대 13이다. 5대 13. 그래서 M은 선분 PQ를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더라. 내분하는 점. 그럼 M의 좌표를 구해보면 5대 13 5대 13하고 Y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X 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구할 이유가 없다. 이게 PQ죠. PQ에서 여기가 5, 여기 13이라서 P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디가 시작인지가 중요하니까 내분점할 때는. 그럼 Q가 D니까 D의 놈의 X좌표를 앞에 곱해주시고 앞에 놈의 X좌표를 앞에 곱해주셔라. 됐다. 그러면 18분의 60 더하기 39 18분의 99 자, 이게 서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기 때문에 9로 나누면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하면 13 무난한 문제. 교과서에도 많이 있고요. 옛날에 이거 교육청에 나왔던 거라서 좀 제곱됐거든. 제곱돼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기억을 해두자. 요거 했으면 그 다음에는 9번 합시다. 9번도 8번이랑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만 잘 그리면 쉬워요. 얘는 그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비슷하게 A를 6,9 B가 1,마이 C가 5,2 이런 거 영어 잘하네. C를 5,2 둘이 영어 안 맞는데 망했어. 지금 두 개다가 X가 더 크게 그려져가지고 망했어. 다시 작은 놈부터 그리지. 1,마이 C 5,마이 대충 6,마 그래 비슷해? 안 돼. 저기 잡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P에 대해서 ABP와 APC AB
P가 없는데. ABP 아무 때나 찍으면 돼. ABP와 APC. ABP. 그림 잘못 볼까요? 너무 이상한데. 없는데. ABP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APC. 오케이 여기 있어요. BC 위에 있어야 되네. 그래야 말이 되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아휴. 다시 봅시다. 이거 끌리지 말고 대충 써봅시다. A, B, C. 자, 세 배네. ABP가. 그러면 P가 여기 있어요. 넓이가 3배가 되려면 두 삼각형 특징이 A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A랑 BP 다음에 PC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넓이가 그 3대 1이 되려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3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두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잖아. 전체 ABC 삼각형의 높이랑 ABP 삼각형 높이랑 APC 삼각형이랑 높이랑 세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공식 중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똑같고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넓이가 3배라고 하니까 밑변의 길이도 3배가 차이 나야 되겠다. 잘 되겠다. B가 1,4이고 C가 5,6이더라. ABP, APC 맞죠? 그러면 내분하면 된다.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더라. 그러면 예쁘네. 바로 대충 하면 되겠네요. 자, 대충 합시다. 4조각으로 나누면 되는데 X는 1에서 5까지 4가지인 거예요. 1에서 5까지 4가지인 거예요. 근데 4조각이니까 한 조각에 1만 하면 되겠죠? 그럼 3조각 커져야 되니까 3이 커져. 1에서 3이 커지면 4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그러면 8칸이 커져. 8이 커지는데 8이 4조각이니까 한 조각에 2가 되겠다. 2개씩 3개니까 6개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6 더해주면 4. P는 4,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4,4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칠판에 그리고 다시 12번에 봅시다. 우리. 자, 12번은 그림만 그리면 쉬워요. 그림이라기보다 선보는. 자, 좌표 평면이 두 점 AB가 있는데 좌표가 뭔지 몰라.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충 비슷하게. 그때 AB의 중점이 1대2래. 그러면 반식되는 2등분되는 여기를 중점. 좌표가 그게 없네. 뭐 알파벳이 없으니까 1,1 합시다. 그 다음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도 또 나와 있어. 3대1로. 그러면 이거 2등분 했는데 이거를 반씩 갈라. 2개로 쪼개고 2개로 쪼개. 그러면 4조각이 되니까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A서부터 시작해서 3대1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4,3이야. 그때 AB 제곱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죠? 요 구하면 구했나? 구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를 구해봅시다. 여기를 x의 차이의 제곱 3의 제곱에다가 여기 y의 차이 제곱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10이란 말이야. 그죠? 루트 10인데 이 루트 10의 의미가 뭐냐? AB를 4등분 4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루트 10이란 말이야. 그럼 AB의 길이는 전체니까 이거는 4루트 10이겠죠. 그거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160 4, 16에다가 루트 10의 제곱은 10이니까 160 되겠다. 그림만 딱 그려주면 어려운 게 없어요. 160이 나오네. 160. 그 다음은 우리 13번 해봅시다. 대역선을 말하면 ABC 하나요. 네 번점은 저렇게 선분이나 직선 그리면 훨씬 쉽게 풀리니까
그냥 그리면 되고요. 주의점은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따지해서 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이게 잘 그리면 도움이 되는데 잘못 그리면 망해. 어려워져. 그리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1,2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 더 걸려. 그냥 무시까지 꺼버리는 게 나아요. 아무렇지 않게. 비율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근데 따져서 그려야 될 경우는 문제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x 절편이나 y 절편 이렇게 축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때는 그리면 좀 더 쉬운 경우가 많아. 이때는 좀 그려보고 그렇지 않잖아. 그냥 막 지어졌잖아. 막 그려서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막 그려서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쁘게. 13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마름모죠? 마름모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더라.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중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크기가 같다. 위치가 같다. 중점의 좌표가 같다. AC의 중점이랑 BO의 중점이 같다. ABCO는 위치 아무 때나 찍으면 돼요. 아무 때나 A 찍고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아무렇게나 돌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ABCO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면 안 돼요. 변 따라 모서리만 따라가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위치해 주시고 AC의 중점은 두 개에 대해서 평균 2분의 A가 5 Y는 7, 5 다음 10인데 B로 나누니까 6 BO는 B랑 0 다니까 2분의 B Y는 2분의 10 이렇게 되겠다. 서로 갖다 때리면 돼요. 너희끼리 같고 너희끼리 같다. 그럼 X부터 2 날려버리면 A 더하기 5가 B랑 같다. B를 6같이 적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해 주시고 다음에 6이랑 2분의 C가 같으니까 C는 12 바로 나왔다. C는 구했고 A, B에 대한 관계식만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다. 하나 어떻게? 마름모는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같다랑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무거나 두 변 길이 구해서 두 개 서로 갖다 떼면 된다. 근데 아무 변이나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A랑 B가 쓰일 수 있도록 A랑 B가 쓰일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는 꼭 써내야 된다. 근데 요거 쓰면 아무래도 거지 같잖아. 미주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구하고 AO의 길이의 제곱과 CO 길이의 제곱이 같다를 쓰면 더 편하겠다. 왜? CO는 숫자로 예쁘게 나오고요. 여기서 하면 미지수가 A는 나올 거잖아. 식은 뭔지 몰라도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A 구해서 여기 A 구하면 B도 나오잖아. 굳이 A, B를 다 요걸로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럼 AO 길이 제곱은 X의 차이 원점이니까 그냥 하면 되네. 이렇게 CO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여기 제곱을 붙인 이유는 루트 베끼려고 제곱을 붙인 거예요. A는 얼마이네. 뭐 조건이 어느 한직선이 있지 않다. 하기 싫다. 그럼 1번 A가 1일 때 B는 1 넣으면 6 C는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모르니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 1 넣고 6,12 넣고 이렇게. 그럼 한직선이 있는가? 한직선이 없네요. 이게 답인가 없네. 쉽고 맞네. 이게 답이네. 왜냐면 0,0 다음 5,5는 x, y랑 같잖아. 그럼 이게 한직선이 있잖아 지금. y는 x라는 위에. 근데 x, y가 다르잖아. 1,7은 대충 이쪽 있을 거잖아. 6,10이면 이거는 y는 2x 위에 점이잖아. x에 2 곱한 게 그러니까 뭐 대충 어디 있겠지 뭐. 한직선이 있지 않단 말이야. 세 점. 두 번째 A가 마일일 때 마일 넣으면 B는 4 C는 똑같아. 거기에 마일 42 이건 안 되나? 5중 갈 때. 그건 안 되나? 이건 안 되지.
A가 양수로 돼 있네. 아씨, 그게 아니네. 문제 처음에 세 양수로 돼 있네. 씨, 그래. 아니야. A가 아니네. 19. 세 직선이 있지 않다는 괄호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가 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세 양수 ABC에서 이걸 알아낼 수 있었다. 됐다. 또 14번 해봅시다. 14번 같은 게 가끔 출제가 돼요. 13개 돼 있죠. 이게 처음 풀면 욱수 어려운데 풀이가 좀 그지 같거든. 익숙해지면 잘하는 애들은 암산으로도 대충 좀 빨리 풀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14번 해봅시다. 자, 무게중심 문제인데요. 14번 무게중심 문제인데 뭐가 더러워. MN이 좌표가 MN에 X좌표의 합이 주어져 있고 Y좌표의 합이 주어져 있어. 하나씩 주어진 것도 아니고 X좌표 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BC가 아니고 다른 놈이 주어져 있어. 만약에 이게 BC였으면 쉬워요. 요렇게 AMN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1이랑 X1이랑 X2랑 더한 거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잖아. 근데 X1, X2 합이 나와 있어. 하나씩은 모르는데 합은 있어. 그러면 이거 1대잖아. 1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쉬워. 쉬워. 근데 이 문제는 아쉽게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구해야 돼요. 이거를 AB라 하고 이걸 예를 들어 C, T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게중심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는 거야. 구해보는 거야. 방금 여러 가지인데 무게중심을 C라고 할게요. C를 구하려고 보니까 X좌표 합을 구하면 되죠. 3번에 1 더하기 A 더하기 C 하고 3번에 6 더하기 B 더하기 D 요게 답이에요. 그죠? 무게중심 구하는 거니까 여기 답이다. 근데 A, B, C, D 뭐 그지같이 뭐가 많더라. 할 수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MN이 중심, 중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걸 써야 된다는 거지. 자, M을 구해보면 얘는 A, B의 중점이니까 A랑 1이랑 더하고 1로 나누고 Y도 2랑 6이랑 더하고 B랑 6이랑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다. N도 구해볼게요. 동일하게. 중심이라니까 진짜 그냥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지수만 다르고 동일합니다. 어차피 A가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A, C의 중점 맞죠? A, B, A, C의 중점. 오케이? 됐다? 너무 그지 같죠? 자, 여기서 나는 A랑 C랑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A 더하기 C만 알면 돼. A 더하기 C. 근데 내가 아는 건 이게 있단 말이야. X1, X2를 더한 건 봐라. 그래서 X1이랑 X2랑 더해보는 거야. X1이랑 X2랑 더해보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잖아. 2분의 A 더하기 1이랑 2분의 C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다?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더라.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 더하기 C는 2 이렇게. AC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합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데이터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Y1이랑 Y2도 같은 방식으로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냐?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다. 4다 4. 양변에 2를 곱해요. 분수가 나오네. 맞네. 답은 얘가 2니까 1, 얘가 마사니까 3분의 2. 이게 답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뭐 서술형으로 나올 일은 잘 없거든요. 서술형 5문제 나와. 네 문제. 네 문제. 가면 안 나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이가 다 안 적어도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그냥 대충 해서 요거 두개 다 하면 되겠네 하고 암산으로 빠르게 풀면 돼요. 하다 보면 암산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가끔 나온다 가끔. 됐다. 15번 안 왔네요. 15번은 그림만 그려줄게요. 그림만 그려주면 한번 해보시고 16번은 해봅시다. 16번은 좀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중선 정리라고 해서 공식 배웠었거든요. 공식. 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 중선까지 연결하면 AB 길이의 제곱에다가 AC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AD 길이 제곱에다가 BD 길이 제곱에다가 2 곱한 것과 같다. 곱한 것과 같다. 여기 BD는 뭐 BD나 CD나 길이 같으니까 아무거나 오면 되고 이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증명할 때 여기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옮겨서 얘를 x, y, 얘를 c, 0, 얘를 마이너스 c, 0, AB를 써요. AB라고 부르네. 이렇게 해서 증명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냥 이 공식대로 적용을 했던 거야. 15번도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15번도 문제에서 보면 변 BC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한다 해서 BC를 4대1로 내분하게끔 길을 세팅하는 거예요. D를 원점으로 잡고요. 원점으로 잡고 여기 이 길이가 4, 여기가 1이 되도록 4대1로 되는 것 중에 정수로 가장 예쁘게 분수로 되면 더러우니까 4대1로 되도록 C는 1,0, B는 마이너스 4,0으로 잡고요. A는 미지수로 잡는 거지. 미지수. 그래서 공식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K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K가 5가 나온다고 하네요. 해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가끔 이게 화면이었나 성도였나 증명하는 게 한 번 정도 나왔고요. 출제율은 높지 않아요. 출제율은 높지 않은데 한번 해보는 만은 하다. 시험 기간에 저걸 하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지금 풀이는 안 해줄 건데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 시간에 하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AB를 하죠. 무게중심. 괜찮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점을 AB라 하자. AB라 하자. 그때 OAB의 무게중심 좌표를 A, B. 오늘 아무 때나 찍읍시다. 모르니까. 무게중심 G A, B. 요거 보여도 돼? 그림은 전혀 비율에 맞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그린 거예요. 좌표 평면 필요 없이.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쁘게 그려도 물론 될 건데 예쁘게 그려봐야 얼마나 예쁘게 그리겠어요. 이 곡선에다가 이거 하려면 흡수 신경 많이 쓰이거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결국 AB의 X좌표와 Y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돼. 그래서 평면 대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AB를 구해야 돼. 근데 AB가 뭔데?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죠. 두 개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Y는 2X 더하기 6, Y는 이거. 둘 다 Y니까 우변들이 서로 같다로 등치법을 한다는 거지. 연립한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할 때는 우변끼리 얘도 Y고 얘도 Y다. 동그라미 친 것들 둘 다 Y니까 니도 Y 나도 Y 서로 같은 놈. 이렇게 해서 푼다는 거지. 등치법. 넘깁니다. X제곱이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몰아주세요. 됐다? 끝. 자,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무엇이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했거든. 왜 연립하는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연립을 했는데 연립하다 보니까 y가 없어질 건데 x밖에 없네. 그럼 이 x가 의미하는 게 뭔데? 해가 뭐 이렇게 네모 또는 x는 세모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뭐냐? 교점에
점 A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베타 그 AB의 점 AB의 y좌표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자, 무게중심 구할 때 x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x좌표를 다 알아.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제로 하면 끝이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분각 일사라는 게 쓰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 알파 베타는 마우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10이니까 3분의 10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y가 문제야, y가. 여기 y좌표를 구할 때 지금부터 말하는 방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해 공식을 써요. 그 근해 공식을 써. 그럼 그지같이 나오겠지. 그거를 여기 x나 여기 x에 넣어서 그때 y 값을 구해야 돼. 그럼 더 거지같이 나오겠지. 그걸 구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거지같이 나와요. 하기 시작해놔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점 A와 점 B는 2차 함수 위에도 있고 1차 함수 위에도 있어. 그래프 위에. 근데 점 A의 x좌표가 알파란 말은 말 그대로 얘의 x좌표가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 2차든 1차든 어디에 있는 x든 대입했을 때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알파를 넣으면 2알파 더하기 6이 y가 되잖아. 그래서 a의 x좌표가 알파라면 알파일 때의 y 값은 2알파 더하기 6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6이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 넣어도 되는데 2차니까 더럽잖아. 1차 하는 게 낫지. 여기는 베타를 x자리에 넣으면 2베타 더하기 6이 되겠다. 이게 2차 함수를 좀 어렵게 공부했으면 거기서 가끔 나오거든. 가끔. 지금이라도 해두면 좋다. 그러면 평균은 무게중심은 2알파 더하기 6 2베타 더하기 6 여기는 제로 없다. 끝. 이건데 3분의 합은 3분의 10이고요. 근각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냈고 연마는 2알파 2베타니까 2로 묶어 이렇게. 그럼 3분의 10, 합은 10이니까 20 더하기 12에서 20 더하기 12 32 이렇게 되겠다. 합을 구해야 되나? 합을 구해라. 너무 밑에 이게 필요 없게. 이렇게. AB는 넓게 나오는데 합은 예쁘게 나오더라. 끝. 10시다. 좀 이따 봐요. 해봅시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제 두 번째예요.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평면좌표가 드디어 끝났고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인데 직선의 방정식이랑 3번 원의 방정식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시험 범위가 뭐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일단 여기 4번 도형의 이동까지는 확실히 100% 다 들어갈 거고 집합 명제에서 집합은 들어갈 건데 얼마나 정도 될지 모르겠어. 그걸 다 안 넣어버리면 기말이 양이 너무 많거든. 불가능해. 그래서 집합 명제 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집합만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가 봐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뭐랑 섞이든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면 메인은 얘야. 무조건. 그래서 중요한데 어려워.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저번에 말했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 여기서 섞어서 전부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1학기 기말에 했는데 다음 시험 칠 때 되면 시험 친 기준으로 한 3개월은 지났을 거잖아. 2학기 중간고사 칠 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까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그럼 이것들을 원의 방정식에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간접적으로.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물어볼 수 있고 요것도 네가 아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쌤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지. 그래서 출제가 많이 돼요. 원반이. 난이도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요 책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한 다음에 쌤이 프린트를 해서 마플 시너지라는 책으로 직선의 방정식 한 번 더 보고요.
연말을 원의 방정식 본 다음에 마플 시너지로 원의 방정식 한번 더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뭐 좀 부족하겠지만 실력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뭐 원방은 너무 어려운 건 좀 패스하고 직선의 방정식은 웬만하면 다 아는 방향으로 그렇게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1차 함수랑 사실은 똑같은 건데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였다면 이제 이렇게 는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더라. 는형으로 바꿔서 표현하더라. 이걸 2차 함수식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인 거지. 우리가 2차 함수나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 일반형 얘기하잖아요. 표준형이 상대적으로 예쁜 놈, 일반형은 더러운 놈을 얘기한다. 예쁘다의 기준이 뭔데? 직선이든 2차 함수든 원의 방정식이든 거기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메인이 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기울기가 없잖아. 특정 지을 수 없단 말이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일정해. 그래서 표준형 같은 얘 같은 경우 기울기를 바로 알 수가 있어. 눈에 보이면. 얘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y는으로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할 수 있단 말이야. 모르는 건 아닌데 번거로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쵸? 기울기 y절편을 얘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얘는 y절편도 몰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렇게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기면 문제 풀고 숙제하고 매길 때 보면 나는 답을 이렇게 적었는데 답지에 이렇게 돼 있거나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답지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 그때는 틀렸다고 하지 말고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나 혹은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나 해서 암산으로 계산해보고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 자, a의 부호는 뭘까요? 양수, 음수? 양수. b는 부호가 양수. 기울기가 우상향, 오른쪽 위로 향하면 기울기가 양수.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향.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기울기가 음수다라. 음수다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음수, B가 음수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 그리기. Y절편이 음수 찍고야 되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우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그래프의 대형이라고 하거든요. 대략적인 형태. 뭐 절편이고 뭐고 몰라. 그냥 형태만 하는 거야. 어떨 때 하는데 모양을 보고 어느 사분면을 지나지 이런 거 파악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부호를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려진 걸 보고 기울기랑 y절편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걸 왔다 갔다 다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다른 단원에 1차 함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y절편 구하려면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얘를 y절편이라 하더라.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데?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여기 0 넣고 1만 넘겨.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 x절편. 이 정도. 절편 기울기는 괜찮죠? 이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중2 수준으로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함수 식을 세울 때 1차 함수 식 세우기 직선의 방정식 식 세우기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무조건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이건 뭐 말할 게 없어. 다른 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한 점을 알면 돼.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알면 되겠다. 예를 들어 자 기울기가 3이고 1,5를 지나는 직선이 있더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네가 구해볼래? 라고 하면 그 중2 때 기준이랑 고등 기준이랑 다르거든. 자 중학교 기준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하느냐. y는 ax 더하기 b인데 기울기가 3이니까 이만 모르겠네. 그럼 1,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b는 이게 오케이 들어가. 요게 중2 방식으로 1차 함수식 세우기. 근데 기울기를 모르면 다른 방식으로 기울기를 알아내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고등방식이요. 고등방식이라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기울기는 똑같아. 기울기 3이네. 한 다음에 y는 3x를 1,5를 지난다는 거. 예를 들어 y는 3x가 있는데 인마가 1,5를 지나지 않잖아. 1 넣으면 안 되잖아. 1,5를 지나도록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야. 뭐를? 원점을 지나는 점을 1,5로 x축으로 1,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라. x를 1만큼. 그럼 x 평행이동은 9호 반대로, y 평행이동은 9호 그대로. 원래는 y도 y 빼기 5로 반대인데 넘기면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3x 빼기 3 다음에 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똑같다.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보통은 뭐 문제보다 다르긴 한데 여기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더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에서 추가되는 거 x 절편 a 아니라 x 절편이 2 y 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중등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x 절편이 2,0이니까 대입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고등에서는 외워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하면 얘를 지나는 직선이라. 중학교 때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중학교 때는 이걸 안 써. 왜? 중학교 때는 무조건 답이 나왔을 때 y는 ax 더하기 b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y는으로 정리하려다 보면 더러워.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아까처럼 하는 게 훨씬 빨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곱하면 이렇게 되고 4 곱해서 넘기면 이렇게 잘. 일반적으로 식 세우기에는 이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이를 기억하자. x 절편 요걸로 적어놓으면 더 나아요. 이거 기억하자.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시간만 그냥 조금 더 들이면 되는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 가면 요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도 가끔 생겨요. 꽤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문제도 생기거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나오는 원리를 설명하면 알아두면 좋으니까 알아두면 쓸데없는데. 자, x 절편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x 절편은 y가 0일 때 x 값이잖아요. x 절편 구하려고 y에 0을 넣어. 그럼 y 절편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y 절편분의 0이 되잖아. y가 0일 때니까. 그럼 이 사라져. 분자가 0이니까. 그러면 x 절편분의 x는 1이 되고 x 절편을 양변에 곱해서 넘기면 x는 x 절편 이렇게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y 절편 구하고 싶으면 x에 0 넣어. 그럼 x 절편과 관계없이 뭐분의 0이니까 싹 사라져. 사라지면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y 절편 곱하면 y는 y 절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을 보면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거는 x 절편은 2, y 절편은 4라는 걸 내한테 말해주려고 이렇게 굳이 해놓은 거네. 형님 이상하잖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서 눈치채고 풀면 쉽게 풀 수 있겠다. 됐다. 끝. 기울기 구하는 것도 혹시나 한번 합시다. 중3거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기울기 구하기 1,7, 2,5 기울기 구해보세요 하면 기울기를 원래대로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더라. 그래서 둘 중에 아무 x에서나 다른 x 값을 빼요. 그럼 x가 얼마 커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뺐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y도 빼줘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정석적이고요.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근데 미지수가 없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때는
편하게 편법으로 하자. x 증가량이 얼마인데? 1에서 2가 되려면 얼마 커졌죠? 1 커졌죠. 7에서 5가 되려면 얼마 작아졌지? 마이너스 2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숫자만 돼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오래 걸리니까 얼마 커졌는데 같은 방향으로 얼마 커졌는데 작아지면 음수. 이렇게 하시면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다? 저건 안 해? 안 해, 안 해. 해봅시다. 34쪽에 1번 해봅시다. 34쪽에 1번. 1번, 2번. 옆에 대표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좀 새로운 것도 나오는데. 네. 1-2번 풀었어요. 1번에 2번. 네. 3학년 2학기 때 공부 좀 해보고. 1-1번.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놈을 구하여라. 중점 5랑 마3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 마8, 2 더하면 마6이니까 2로 나누면 마3. 즉 기울기가 2면서 1, 마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볼래? 라는 뜻이고요. 그럼 하면 되죠. x는 부호 반대, y는 부호 그대로.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번에 2번.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할 때 처음으로 보통 등장하거든요. 삼각비. 자,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왼쪽은 갈수록 음이 되고 여기로 가면 양수가 되잖아. 여기에요. 여기가 30도란 말은 탄젠트 여기 30도의 값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탄젠트 30도가 기울기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식을 세우면 3분의 루트 3에 x는 부호 반대로 y는 부호 그대로 이렇게 하면 3분의 루트 3x 1이 돼. 여기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서술형이나 이런 데 가끔 등장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다. 기울기라는 거 하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45도는 1, 60도는 루트 3인 거.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고2 되면 삼각 함수하면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됐다. 2-1번 해봅시다. 2-1번. 1,마일과 3,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연마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y 절편 구하여야 하거든요. 그럼 기울기부터 1에서 3 되면 2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마일에서 5가 되면 6이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3이다. 3,5를 쓰면 이렇게 표현이고 이렇게 되니까 A 좌표는 0,마4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2번에 2번 점 AB를 연결했을 때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연마랑 5,마일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하면 내분점이 아니더라도 앞에 평면 좌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간접 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그러면 해봅시다. 편법으로 가능하네. 4조각으로 나누면 돼. 마일에서 4이면 4 증가했잖아. 그러면 한 조각에 1씩 증가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 증가하면 여기는 0, y도 2에서 6으로 4 증가했단 말이야. 4조각이니까 한 조각에 1. 그럼 여기서 1만 증가하는 거야. 즉 0,3과 5,마일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래? 라고 하면 x가 5 증가할 때 y는 5 감소했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x에. 이거 와절이네. 그냥 끝.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적고 와절 그냥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아니고 평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다. 36쪽에 3번부터 3번, 4번 해볼 건데요.
36쪽에 필수예제 3번이 이게 원래 중학교 때 출제가 잘 되거든. 원래 뭐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던 건데 워낙 중학교 때 출제가 많이 돼서 고등학교 때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쉽게 내려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는 많이 나와. 2년 전에 이거 뭐 송도고 만도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것도 별건 아닌데 꼭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설명 안 했더니 시험에 틀리고 이러더라고. 잘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3번, 4번. 3번이 중요하다. 해보자. 3, 4. 3, 4.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단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기울기가 모두 동일하다.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구해보자. 구해보자. 자, AB 기울기는 BC 기울기를 해봅시다. 아무거나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P가 들어오는데 굳이 P가 두 번 들어갔네. 안 해. AC가 원래 P가 들어오니까 굳이 두 번 안 쓸래요. AC로 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냅시다. A 빼기 1분의 요거 빼기 요거 1 빼기 4. BC는 여기 빼기 요거 A 더하기 1에서 빼기를 빼고 7에서 4를 빼라. 그럼 분모를 정리하면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A 플러스 3분의 3이에요. 그러면 대충 하는 거 익숙한 친구들은 분자가 3이고 마3이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분자 같으니까 분모도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얘를 갖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예 다를 수도 있잖아. 이 2나 5나.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수끼리 서로 같을 때는 크로스해서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이랑 요거 곱한 거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3, 3 나눠버려. 3으로 나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1이니까 그 A가 양수가 되게 우변으로 모으.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서술형으로 뭐 나올 아씨 안 나온다 말도 못해. 가끔 거의 안 나옵니다. 객관식 정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4번 이 말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할 때의 직선의 방정식 그 식세우는 법을 알아두셔야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x절편의 2배가 y절편이에요. 그럼 x절편을 예를 들어 a라 하면 y절편은 2배니까 2a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x절편분의 x는 y절편분의 뭐예요? 무슨 소리야?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더라. 근데 3, 마사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라. 대입하면 조심할 거 a에 대입하면 안 되고 x, y에 대입해 주셔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거와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뭘 곱하면 좋을까요? 2a. 2a 없으면 이마도 없어. 2a를 곱해. 그럼 이거 a 없어지고 2만 남아. 그럼 6 되고요. 2a 곱하면 쏙 없어지죠. 4 되고 2a 곱하면 2a. 그럼 2a는 2니까 이렇게 됐다. 먼저가 뭐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 1 넣고 1 넣으면 돼요. 그럼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다. 2 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일반적인 표준형 되어있네. 표준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y는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거 맞죠? 이해해서 망설여요. 그 다음 빼봅시다. 우리 5번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5번이랑 여기 확인 문제들은 10번 필수 예제 5번이랑 확인 문제 10번도 해봅시다.
가끔 나오니까 요거 두 개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만 좀 봅시다. 자, 5번부터 해봅시다. 삼각형인데 아무렇게나 지나는 직선이면 넓이를 이등분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는 A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A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중점을 지나야만 되겠더라.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요 삼각형 두 개가 높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윗변의 길이의 비에 따라서 넓이의 비도 정해질 수밖에 없더라. 연습 문제 할 때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게 중점이다. 여기를 만약 M이라고 한다면 X좌표의 합의 평균, Y좌표의 합의 평균, 즉 3,-1이라는 점을 지나야만 되는데 얘가 점 A도 지나기 때문에 결국 A와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가 되겠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일에서 3 되려면 4가 증가했고요. Y가 3에서 마일 되려면 4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마이너스. 식을 세우면 좀 말합시다. 이렇게 되겠다. 식 세우기지? 됐어요. 그 다음 10번 정사각형인데 연막이 2등분이야. 그러면 어느 꼭지점을 지나지? 그럴 필요가 없더라. 자,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끄면 교점이 생기는데 연마만 지나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돼요. 연마만 지나면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요거 두 개가 돌리면서 합동이 되거든. 이렇게 꺼도 마찬가지고 위아래가 합동되고. 그래서 여기만 지나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이 되더라. 인마가 뭔데? 두 대각선의 교점이더라. 이걸 구하려면 원래 이거 중2 때도 교과서에 뒤에 뭐 생각해볼 거리, 창의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제대로 구하려면 거지같이 더러워요. 어떻게 구하는데?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D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이 노랑이와 이 노랑이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온단 말이야. 금발을 여기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필요하게 너무 어렵더라. 너무 어렵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그 대각선의 교점은 결국 A와 B의 요 선의 중점이고 X좌표가 동일하게 되고 Y좌표도 여기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충 구한다. 어떻게? 마일과 3의 중점 평균을 때려요. 그럼 1이잖아. 여기 X좌표 1인 거야. Y는 5와 1의 평균을 때리는 거야. 6이니까 더 이로 나누면 3이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나와지더라는 거지. 가끔 재수 없으면 분수로 나와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점수로 지금처럼 예쁘게 나눠 떨어지니까 굳이 직방구에서 연립할 이유가 없더라. 없더라. 중간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럼 얘가 1,3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A는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됐죠? 잘했으니까 자주 출제는 안 돼. 원래 중학교 때 출제되던 것들은 고등에 자주 출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제하고 있어도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쉽게 수포자가 너무 드니까 쉽게 하려고 중학교 때 나온 것도 많이 나오거든. 알아는 둬야 되고요. 거기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평행 사변형에서 조금 조건이 하나씩 추가되면 마름모가 되거나 직사각형이 되거나 여기서도 또 하나가 추가되면 정사각형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 모양들이거든. 평행 사변형도 넓이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고요. 마름모도 넓이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직사각형도 넓이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요말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처럼 요거 반쪽, 요거 반쪽 그래서 똑같이 구하시면 대각선의 교점 나와요. 됐다. 다음 시간에 할 것 좀 해봅시다. 우리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더라. 두 직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dx가 뭐 있는데 안 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교점이 생길 때, 교점이 생기겠죠. 어딘지 몰라도, 좌표가 뭔지 몰라도 생길 거예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인마를 구하는 식을 구해봐라. 연마를 이런 거를 구하는 식을 세워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두 식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괄호 치고 해요. 한 다음에 두 식 중에 아무 데에다가 K를 곱해주면 되겠다. K를 곱해줘.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인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몰라도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객관식에서 진짜 더럽게 어렵게 나오는 거 한 가지 유형만 제외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직선에만 통하는 게 아니거든. 곡선에도 통해요. 이렇게 매참, 3차, 4차 거지 같은 거 나와도 교점 지나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사실 고의 거니까 알파가 없다 하더라도 원의 방정식에서 나와.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운단 말이야. 이때 이걸 써야 돼. 안 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약간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겠다. 출제는 종종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럼 K로 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보자. 항등식이란 말은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어떤 수가 1, 100, 1000, 마이너스 100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K가 있는 놈을 묶고 K가 없는 놈을 묶고 이렇게 묶었을 때 너도 0, 나도 0 이렇게 되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얘가 능력 만족하고 얘도 능력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두 개를 연립할 거 아니야. 연립을 하면 뭐가 되지? 이거 두 개는 노랑이와 흰색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개를 연립한다는 말은 둘 다를 만족하는 교점을 찾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둘 다를 만족하는 점이란 요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식을 이렇게 세우면 항상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K는 근데 뭔데?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근데 여기 빨강이를 구할 것 같으면 빨강이의 이름은 1,3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 직선을 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근데 금마가 1,3을 지날 때 그 식, 요 빨갱이를 네가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풀 때 요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인마가 빨갱인데 K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빨강이도 되고 다른 놈도 많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딱 빨갱이 요 한 놈이 되려면 1,3을 지나야 되니까 XY에 1, 3, 1, 3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3 가로는 안 쳐도 돼요 사실. 1, 3 대입하면 3 이렇게 되니까 주고 삐고 2 더하기 11 K는요. K는 마이너스 11분의 2가 나오고 이걸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연마가 요 빨간이 나오는 거지. 빨간. 보다시피 과정이 어때? 별로 하고 싶게 안 생겼잖아. 내가 거지 같은 걸 넣어서 더 더럽게는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막 쉽게 빠르게는 안 되거든요. 원래는 중학교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어떻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얘도 지나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그냥 교점 구해요. 몇 콤마 몇.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5,7이야. 그러면 이 빨강이는 얘 지나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구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게 훨씬 빠르죠. 중2 기준으로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훨씬 빠르더라.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뒤에 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렇게 두 직선을 접고 가로를 친 다음에 여기 K 곱해도 되고 여기 K 구해도 돼. 곱해도 돼. 이렇게. 그냥 다 해야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딱 하나 좀 빠르게 나오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객관식에서 이 식은 2x 빼기 y 더하기 3은 0과 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의 교점을 지나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식이다. 말이 좀 안 예쁜데 이렇게 식을 세운다면 이거 빼고 여기 식을 세운다면 이거는 0과 요거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하면 OX 맞냐는 거야 틀리냐는 거야? 틀리니까 물어보겠죠. 틀려. 근데 쌤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할 때 맞다고 했거든. 사실 맞아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 문제 풀 때는. 근데 객관식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모두 구할 수 없어요. 이율 배반적이. 이게 이유가 뭐냐면 K에 예를 들어 0을 넣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마 쏙 날아가겠죠. 그럼 인마는 0 되잖아. 근데 얘도 정작 얘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지나는 무수히 많은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는데 단 K가 곱해져 있는 거. 인마는 못 구해. 인마는 안 나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두 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에서 답이 이거일 수가 있겠냐고. 없잖아. 다른 놈일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식 세우면 모든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다. 답이 이거일 리가 없으니까. 근데 객관식에서 대놓고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다는 거지. K가 곱해져 있는 요마만 구할 수가 없어. K에 0을 넣으면 요마는 되는데 정작 K 곱해져 있는 요마는 어떻게 해도 구할 방법이 없어.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라는 거. 근데 나도 그렇고 학교생도 그렇고 말할 때는 다 구할 수 있지. 모듈 다 구할 수 있지. 라고 한다는 거. 잘 나오진 않아. 요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숙제는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게 40초까지. 숙제가 별로 안 많거든. 40까지. 작은 책은 14랑 19만. 중간에는 건너뛰고, 중간에는 우리 안 배운 것들이거든. 14랑 19만 하면 되겠어. 별로 안 많으니까. 담비랑 주경이는 야구 재밌게 봤으니까 열심히 해와야 됩니다. 토요일 늦지 마세요.